선생님, 진짜 체육교사 맞아요? 체육관 한가운데 키 185cm의 남학생이 비웃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반 여학생들보다 작은데? 주변 학생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그 순간 152cm의 작은 체구를 가진 여교사가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다. 체육관에서 1대1로 이야기 나눠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초 후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이 바닥에 맺혀져 있었다. 체육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대체 이 작은 여교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학교를 선택한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학교에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3월의 아침 햇살이 교문을 비추던 날, 김서연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학교 정문을 통과했다. 28살 신입 체육교사. 그녀의 키는 152cm에 불과했고 체중은 45kg을 겨우 넘겼다. 마른 체구에 동그란 안경까지 쓴 그녀는 누가 봐도 교사보다는 학생처럼 보였다. 교무실 문을 열자 여러 교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박 교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김서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체육교사로 오신 거 맞죠?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작은 책으로 체육을? 요즘 애들 장난 아닌데. 김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런 반응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첫 수업 시간 2학년 3반.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녀가 칠판에 이름을 쓰려 하자 뒷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야, 저 사람 학생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체육교사래. 진짜 웃기지 않아?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다. 칠판 위쪽에 이름을 쓰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아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선생님, 의자 갖다 드릴까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그녀는 간신히 이름을 써내려갔다. 김서연. 글씨는 떨려 있었다. 체육 시간 운동장으로 나간 학생들은 제대로 된 준비 운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서연이 시범을 보이려 해도 학생들은 대충 흉내만 내거나 아예 무시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남학생이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조롱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팔을 이렇게 들어서 김서연이 설명하려 하자 학생들은 이미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그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오후 수업은 더 끔찍했다. 3학년 5반 학교에서 가장 말썽이 많기로 소문난 반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서연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은 학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남학생, 강민준이 팔짱을 끼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키 185cm, 어깨가 넓고 근육질 체격. 그는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야, 저 선생님 완전 꼬맹이 아냐? 내 여동생보다 작은데? 강민준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김서연은 침착하게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코웃음을 치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체육 시간 운동장에 나온 3학년 5반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다. 김서연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강민준과 그의 무리는 운동장 구석에 모여 담배를 피우려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다. 강민준 학생, 담배는 안 돼요. 김서연이 다가가자 강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선생님이 뭘 할 건데요? 이거 말릴 수 있어요? 그는 일부러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도발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봤다. 김서연은 손을 내밀었다. 라이터 주세요. 안 주면요? 강민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김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교무실로 갈래요?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할래요? 교무실 가서 뭐 어쩔 건데요? 정학? 퇴학?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나를 포기했는지 아세요? 강민준의 말에 김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 박 교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아직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특히 강민준 학생이 문제죠.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도 손을 놓으셨고, 김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학생은 이미 여러 교사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다짐하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고 강민준은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는 대놓고 자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서연은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2학년 최민지였다. 그녀의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최민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김서연은 곧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강민준과 그의 무리가 최민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돈을 뜯고 심부름을 시키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날 밤 김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몸으로 저 큰 학생들을 어떻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가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체육 시간이 되었다. 3학년 5반. 김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운동장이 아닌 체육관으로 학생들을 이끌었다. 오늘은 체육관에서 수업할 거예요. 학생들은 의아해하며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강민준은 여전히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늦게 들어왔다. 체육관 안 김서연은 학생들 앞에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넓은 체육관 안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할 거예요. 뭔데요, 선생님? 또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강민준이 비아냥거렸다. 김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민준 학생, 앞으로 나올래요? 강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체육관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왜요, 선생님? 나한테 또 잔소리 하시려고요? 그는 느릿느릿 앞으로 걸어 나왔다. 185cm의 키가 152cm의 김서연을 완전히 가렸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김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은 호신술 수업을 할 거예요. 강민준 학생이 시범을 도와줬으면 해요. 호신술이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강민준의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선생님이 오히려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민준 학생이 나를 한번 밀어볼래요? 가볍게만. 진짜요? 강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밀어볼게요. 그는 한 손을 뻗어 김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정말 가볍게 장난치듯이. 하지만 김서연은 예상과 달리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여전히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더 세게 해볼까요? 강민준이 이번에는 두 손을 뻗어 힘껏 밀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서연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민준의 힘을 받아내며 중심을 잡았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뭐야, 이거? 강민준은 당황했다.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호신술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심과 기술이죠. 그녀는 강민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살짝 돌리자 강민준의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이게 어떻게? 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서연은 그의 손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체육관은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김서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업이 끝나고 강민준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교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이었다. 야, 민준아. 저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별거 아냐. 강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다. 자신의 힘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그 느낌. 마치 벽을 밀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김서연의 수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존중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게 되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강민준은 달랐다. 그는 오히려 더 도발적이 되었다. 마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어느 날 점심시간 급식실 앞 최민지가 밥을 받으려 줄을 서 있었다. 그때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다가왔다. 야, 최민지. 최민지는 몸을 움츠렸다. 강민준은 그녀의 앞에 끼어들며 말했다. 오늘 심부름 있어. 수업 끝나고 체육관 뒤로 와. 오늘은 학원 가야 해서. 학원? 그게 중요해. 아니면 내가 중요해?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협적이었다. 최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갈게. 그 모습을 김서연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급식 배식을 돕던 중이었는데 학생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최민지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수업이 끝나고 김서연은 교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체육관 쪽으로 향했다. 직감이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체육관 뒤편, 인적이 드문 곳. 김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최민지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강민준과 그의 친구 셋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돈 가져왔어? 오늘은 못 가져왔어. 엄마가.
또 변명이야? 강민준이 최민지의 가방을 낚아챘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을 꺼내 돈을 확인했다. 겨우 5천 원? 이게 뭐야? 미안해. 정말 이게 전부야. 아니면 내가 대신 뭔가 해줘야겠네. 내일까지 10,000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강민준이 최민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준과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김서연이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선생님, 여기 왜 왔어요? 강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지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최민지의 눈물 자국을 보았고 강민준이 들고 있는 지갑을 보았다. 그 지갑 돌려줘요. 이거요? 이건 민지가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 민지야? 강민준이 최민지를 째려봤다. 최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빌려준 거예요, 선생님. 김서연은 최민지의 눈을 바라봤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금 당장 돌려줘요. 만약 안 주면요? 강민준이 도발했다. 그는 김서연보다 머리 하나 이상 컸고 체격도 2배는 됐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교무실 가서 고자질해요? 해봐요. 나 이미 벌 받은 거 한두 번 아니거든요.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교무실은 안 가요. 대신 약속 하나 할래요? 약속이요? 내일 방과 후 체육관에서 나랑 1대1로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이기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내가 이기면 최민지에게 다시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강민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선생님이 나랑 1대1로요? 무슨 내용인데요? 내가 자신 있는 걸로 해요. 싸움이든 운동이든. 김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민주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이 작은 여자가 정말 자신에게 도전하는 건가? 웃기네. 좋아요. 선생님이 원하면 해줄게요. 대신 선생님이 지면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좋아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민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민지야, 괜찮아. 이제 집에 가. 최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서연을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졌다. 작은 신입 체육교사가 학교 최고의 일진 강민준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다는 소문. 학생들은 반신반의했다. 진짜래? 김서연 선생님이 미쳤나 봐. 강민준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데. 복싱 체육관 다닌다며? 완전 발린다. 교무실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한 교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강민준이랑 대결한다고? 김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방과 후에요. 아니,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세요? 학생이라지만 강민준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학생과 교사가 물리적으로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교장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다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김서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박 교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는 그 소문으로 들끓었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방과 후 대결 이야기만 했다. 강민주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걱정 마. 다치지 않게 적당히 해줄게. 하지만 김서연은 조용했다. 수업 시간에도 복도에서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방과 후가 되었다. 체육관 문이 열렸다. 체육관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3학년부터 1학년까지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체육관 입구까지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차 복도까지 인파가 넘쳐났다. 강민주는 체육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운동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다. 근육질의 팔과 어깨가 드러났다. 그는 팔을 풀며 스트레칭을 했다.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응원했다. 민준아, 파이팅! 선생님 혼줄 내줘.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저 선생님 진짜 미친 거 아냐? 강민준이 복싱 배운다며? 완전 끝났다. 불쌍해. 첫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다. 김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안경을 쓴 채였다. 152cm의 작은 키가 학생들 사이를 지나며 더욱 왜소해 보였다. 학생들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김서연은 천천히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강민준과 마주 섰다. 둘의 키 차이는 30cm 이상이었다. 마치 어른과 아이가 마주선 것 같았다. 박 교장이 앞으로 나섰다. 자, 학생들. 이건 대결이 아니라 특별 수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대결이었다. 강민준과 김서연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힘과 권위 사이의 대결.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룰은 뭐예요? 김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요. 단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럼 스파링이요. 가볍게만. 강민준은 비웃었다. 그는 복싱 체육관을 6개월째 다니고 있었다. 기본기는 충분히 익혔다. 자신감이 넘쳤다. 준비됐어요, 선생님? 시작해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다. 특별한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주는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다. 복싱에서 배운 기본 스탠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주먹을 턱 높이로 올렸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는 가볍게 잽을 날렸다. 왼쪽 주먹이 빠르게 뻗어나갔다. 하지만 김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피했다. 강민주는 당황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다. 그는 다시 잽을 날렸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둘. 하지만 김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모두 피했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강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김서연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번에는 제대로 힘을 실었다. 오른쪽 스트레이트. 복싱 체육관에서 수백 번 연습한 펀치였다. 주먹이 김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아챘다. 그리고 옆으로 흘렀다. 강민준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순간 중심을 잃은 강민준은 앞으로 비틀거렸다. 뭐야, 이거?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강민준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했다. 장난 아니구나. 그는 이번에는 진심을 담았다.
연속 콤비네이션. 잽, 잽, 스트레이트, 훅. 복싱 체육관에서 배운 기본 콤보였다. 주먹들이 빠르게 날아갔다. 하지만 김서연은 모두 피하거나 막았다.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강민준의 공격이 무력화됐다.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듯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강민준은 숨이 차기 시작했다. 펀치를 날릴 때마다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반면 김서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선생님, 대체 뭐예요? 강민준이 물러서며 물었다. 김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아,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중심과 타이밍이 중요해. 말로는 쉽죠? 강민준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복싱이 아니라 몸싸움을 시도했다. 그의 체중은 70kg이 넘었다. 김서연의 거의 2배였다. 그는 김서연을 밀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준이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그녀는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민준이 힘을 쓸수록 중심을 잃었다. 이게 말이 돼?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저 작은 선생님이 어떻게? 강민준이 밀리고 있어. 체육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서연을 불쌍히 여기던 학생들이 이제는 놀라움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강민준은 이제 초조해졌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생각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이 그냥 힘으로만. 김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격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한 발을 그의 다리 뒤에 걸었다. 그 다음 순간 강민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쾅! 강민준은 매트 위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다.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다. 숨이 막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학교 최고의 일진이 작은 여교사에게 단 한 번의 기술로 쓰러진 것이다. 김서연은 강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강민준은 그 손을 바라봤다. 자존심이 상했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이 작은 여자가 대체 뭘 한 거지? 일어나 봐. 아직 안 끝났어. 김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강민준은 이를 악물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스스로 일어섰다. 한 번 더요. 민준아, 그만하자. 내가 다칠까봐. 한 번 더요. 강민준은 소리쳤다. 주변 학생들이 움찔했다. 그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는 천천히 접근했다. 잽으로 거리를 재며 김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김서연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준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꿨다.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 몸을 돌렸다. 마치 그림자처럼. 왜 안 맞아? 강민준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무작정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태클을 시도했다. 허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며 강민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강민준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미끄러졌다. 손바닥과 무릎이 매트에 쓸렸다. 아! 강민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멈췄다. 숨이 거칠어졌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창피했다. 김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민준아.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준아, 나를 봐. 김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히려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힘이 강한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쓸 거야? 아니면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쓸 거야?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봤다. 최민지의 두려워하던 눈빛, 다른 학생들의 떨리던 목소리.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민준아, 너는 강해. 정말 강해.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김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일어섰다. 체육관의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학교 최고의 일진이 신임 여교사에게 완패한 것이다. 김서연은 학생들을 둘러봤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모두 집에 가도 좋아요. 학생들은 천천히 체육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김서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 친구들이 물러났다. 체육관이 텅 비었다. 강민준 혼자만 남았다. 그는 무릎을 안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저 작은 선생님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진 걸까? 다음 날 아침 학교는 그 사건으로 뒤집혔다. 복도마다, 교실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학생들은 어제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짜 미쳤어. 강민준이 완전 발렸다니까? 거짓말. 강민준이 복싱 배운다며? 내가 직접 봤어. 선생님이 한 번에 맺혀버렸어. 진짜 한 번에. 김서연 선생님 대체 뭐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다. 어떤 학생은 김서연이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했고 어떤 학생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고 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 확실했다. 교무실에서도 교사들이 웅성거렸다. 체육 담당 최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김 선생님, 어제 일 들었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김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강민준을 한 번에 제압한 게 운이라고요? 학생이 실수를 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김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더 캐묻지는 못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위기가 함부로 질문할 수 없게 만들었다. 1학년 교실. 학생들이 김서연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장난치던 학생들이 이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김서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석을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학생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오늘은 체육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김서연이 말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같으면 투덜거렸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여학생들이 김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도 호신술 배울 수 있어요? 저도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김서연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여학생들이 환호하며 교실을 나갔다. 김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2학년 교실. 최민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다. 김서연 선생님이 강민준을 제압한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희망. 옆자리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괜찮아? 강민준이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사실 강민준은 아침부터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점심시간 급식실. 김서연이 배식을 돕고 있을 때였다.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선생님이야, 강민준이긴. 진짜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강한 거야? 김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담담하게 밥을 퍼주었다. 한 남학생이 그녀 앞에 섰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전에 조금 배웠어요. 무슨 무술이에요? 태권도요? 유도요? 그냥 몸을 지키는 방법이요. 김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학생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물어보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혼자 체육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어제 자신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김서연의 움직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그는 자신의 주먹을 바라봤다. 6개월 동안 복싱을 배웠다. 나름대로 자신 있었다. 하지만 김서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덤비는 것 같았다. 체육관 문이 열렸다. 김서연이 들어왔다. 강민주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선생님, 민준아,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김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제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김서연은 그의 옆에 섰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대체 누구세요? 무슨 말이야?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학교에 왔어요? 선생님 같으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김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가 필요한 곳이니까. 필요한 곳이요? 응. 너 같은 학생들이 있는 곳. 강민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김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민준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야. 길을. 모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야. 너는 내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었어.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최민지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김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시작이야. 내일 해봐. 무서워요. 최민지가 용서해 줄까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준아, 오늘부터 방과 후에 나한테 올래?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강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다음 날 학교는 또 다른 소문으로 들썩였다.
강민준이 최민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소문이었다. 복도에서 강민준은 최민지를 찾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강민준이 다가오자 최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친구들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복도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최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민준이 계속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한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어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최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최민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일어서며 최민지에게 말했다.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최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렸다. 강민준이 변했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김서연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다. 힘이 힘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자를 지키는 것. 교무실에서 박 교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 선생님,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강민준이.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김 선생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 박 교장의 질문에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박 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방과 후 체육관에 강민준이 왔다. 그는 운동복을 입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들어왔다. 준비됐어? 네, 선생님. 좋아. 그럼 시작하자. 오늘은 기본기부터 배울 거야. 김서연은 매트 위에 섰다. 강민준도 그녀 앞에 섰다. 체육관에는 둘만 있었다. 김서연이 말했다. 민준아, 진짜 강해지고 싶어? 네. 그럼 잘 들어. 강함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약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옳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함이야.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연은 그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발의 위치, 중심의 이동, 균형 잡는 법.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체육관에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둘은 계속 훈련했다. 강민주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웠다. 김서연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그들은 몰랐다. 체육관 창문 밖에서 여러 학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감탄하며 속삭였다. 김서연 선생님, 정말 대단해. 강민준도 완전 달라졌어. 저 선생님 대체 누구야? 진짜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김서연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2주일이 흘렀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김서연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했다. 수업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했다. 특히 체육 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민주는 매일 방과 후 체육관에 남아 김서연에게 배웠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약한 친구들을 보호했다.
학교에 일진해서 학교의 수호자로 변신한 것이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다. 분기별 전교 조회 날이었다. 박 교장이 단상에 올라 여러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교장이 말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김서연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교사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당황스러웠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박 교장이 계속 말했다. 김서연 선생님은 단순한 체육교사가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다. 김서연 선생님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순간 강당이 폭발했다. 학생들의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올림픽? 진짜야? 박 교장이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네, 맞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은 8년 전 올림픽 유도 4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신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서연을 바라봤다. 그 작은 체구의 여교사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다니.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과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교장이 화면을 켰다. 프로젝터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떴다. 거기에는 젊은 김서연이 시상대에 서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얼굴은 같았지만 훨씬 어렸다. 20살 무렵이었다.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강당은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김서연을 둘러쌌다. 선생님, 진짜 올림픽 나가셨어요? 동메달이요? 대박. 사인해 주세요. 김서연은 당황하며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진정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더 하지만 학생들은 더욱 흥분했다. 그날 이후 김서연은 학교의 스타가 되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보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선생님, 진짜 몰랐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시라니. 그런데 왜 선수 생활을 그만두신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 김서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아픈 과거가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인터넷에서 김서연에 대해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올림픽 동메달 획득 기사, 국가대표 선발 기사, 그리고 국가대표 유도 선수 김서연, 돌연 은퇴 선언. 강민주는 기사를 클릭했다. 8년 전 기사였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서연이 2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체육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서연은 차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유망주였다. 강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은퇴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방과 후 체육관. 강민주는 김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어제 조회 때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박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실 줄은 몰랐어. 선생님, 왜 은퇴하신 거예요? 기사 봤는데 금메달도 노릴 수 있었다고. 김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강민주는 자신이 실수한 것 같아 황급히 말했다. 아,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이었나 봐요. 아니야.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니까. 그녀는 매트에 앉았다. 강민준도 그녀 옆에 앉았다. 김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은퇴한 건 동생 때문이야. 동생이요? 응. 나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 이름은 민수.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도 유도를 했어. 나처럼. 우리는 둘 다 유도 선수였지. 나는 국가대표였고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어. 강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일진들한테. 김서연의 주먹이 떨렸다. 민수는 유도를 배웠지만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어.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일진들은 그런 민수를 타겟으로 삼았지. 선생님, 민수는 참았어. 오래.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언니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어느 날, 괴롭힘이 너무 심해졌어. 일진들이 민수를 체육관 뒤로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했어.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병원에 실려갔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됐어.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 하느님, 강민주는 숨을 죽였다. 다행히 살았어. 하지만 민수는 달라졌어. 유도를 그만뒀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됐어. 학교도 그만뒀어. 지금은 집에만 있어. 김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내 힘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응. 나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민수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없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해. 김서연은 강민준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이 학교에. 문제가 많다고 소문난 이 학교에. 강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최민지를 괴롭혔던 것, 다른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던 것. 모두 김서연의 동생이 당했던 일과 같았다.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고개 들어. 김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강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김서연은 그를 안아주었다. 작은 체구의 그녀가 큰 남학생을 안고 있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선생님, 저도 민수처럼 당한 애들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진짜 강함이야. 그날 이후 학교는 또 한 번 변했다. 강민주는 김서연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했다. 학생들은 김서연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가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한 1학년 남학생이 3학년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야, 그만해. 3학년 선배들이 강민준을 쳐다봤다. 너 강민준이지? 김서연 선생님한테 발렸다며? 맞아. 그래서 배웠어. 약한 애들 괴롭히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강민주는 1학년 학생을 자기 뒤로 숨겼다. 다시 이런 짓 하면 나한테 상대해야 할 거야. 3학년 선배들은 강민준의 눈빛을 보고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김서연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강민준이 정말로 변했다. 이제 그는 힘을 올바른 곳에 쓰고 있었다. 방과 후 교무실. 박 교장이 김서연을 불렀다. 김 선생님,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학생들이 변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 교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런데 선생님, 동생분은 지금 어떠세요? 김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회복 중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힘내세요, 선생님.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 그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였다. 그날 밤 김서연은 집에서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야. 잘 지내? 전화 너머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누나. 나 괜찮아.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학생 하나가 완전히 변했어. 이제는 다른 애들을 지켜주는 애가 됐어. 정말 다행이다. 민수야, 너도 곧 나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나아질 거야. 누나, 고마워. 누나가 있어서. 김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다. 나도 고마워, 민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전화를 끊고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한 달이 흘렀다.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다. 복도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이 사라졌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도 없어졌다. 대신 서로 돕고 챙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김서연의 체육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호신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최민지는 이제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김서연에게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운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이 있어도 맞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 후 최민지가 김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유도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김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도부에? 네.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서연은 최민지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 겁 많고 소극적이던 최민지가 아니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방과 후에 체육관으로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김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다.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음 날 방과 후 체육관. 강민준이 이미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최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응, 나도 오늘부터 너 가르치는 거 도와줄게.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최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강민준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고마워.
최민지는 작게 웃었다. 강민준도 미소 지었다.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김서연이 체육관에 들어왔다. 그녀는 둘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민지야,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배울 거야. 네, 선생님. 최민지는 열심히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김서연의 세심한 지도와 강민준의 도움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일주일 후 체육관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온 학생들이었다. 김서연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비공식 유도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20명의 학생들이 매일 방과 후 체육관에 모였다. 남학생도 있었고 여학생도 있었다. 일진이었던 학생도 있었고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체육관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김서연은 그들에게 유도를 가르쳤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도의 정신을 가르쳤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신을 절제하는 것. 유도는 유연하게 길을 찾는다는 뜻이야. 김서연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힘으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유연함으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답이 아니야. 때로는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들은 체육관에서 유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배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교사들도 놀라워했다. 예전에는 문제 학생들로 가득했던 학교가 이제는 모범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다. 교육청에서도 소문을 듣고 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청 장학사가 박 교장에게 물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거죠? 박 교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학교의 김서연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체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장학사는 김서연을 만나고 싶어 했다. 방과 후 체육관으로 갔다. 거기서 그가 본 것은 20여 명의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작은 체구의 김서연이 서 있었다. 한 번 더 중심을 낮추고. 김서연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다.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장학사는 감동했다. 그는 훈련이 끝난 후 김서연에게 다가갔다. 김서연 선생님이시죠? 저는 교육청 장학사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한 체육 교육이 아닙니다. 인성 교육이고 생명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더 많은 학교에 퍼져야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선생님의 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 후 김서연은 지역교사 연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교사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들은 모두 학교 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김서연은 단상에 섰다. 작은 체구의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몇몇 교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다. 저는 힘으로 학생들을 제압한 적이 없습니다. 김서연이 말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최고의 일진이었죠. 하지만 그 학생도 알고 보면 관심과 인정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잘못 택했을 뿐이죠. 김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강민준과의 대결, 최민지의 변화, 유도부의 창설. 교사들은 감동하며 들었다. 학생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교사들이 김서연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서연은 그들을 격려했다. 그녀의 영향력이 한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온 김서연을 학생들이 반겼다. 선생님, 강연 어떠셨어요? 잘했어요? 김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다른 학교랑 친선 경기하면 어때요? 유도 친선 경기요. 친선 경기. 네. 우리가 배운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싶고요. 김서연은 학생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봤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좋아. 그럼 준비해보자. 학생들이 환호했다. 체육관은 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김서연은 다시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랑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어. 예전 일진이었던 애들이 이제는 유도로 친구를 사귀려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대단하다. 누나. 민수야. 응? 너도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유도든 다른 거든. 천천히 가도 괜찮아.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누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예전과 달랐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누나가 믿어. 전화를 끊고 김서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제1회 교내 유도 친선 대회 개최. 학생들이 모여들어 게시판을 봤다.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다 김서연 선생님 덕분이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학생들은 김서연을 향한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준 스승이었다. 김서연은 교무실에서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가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김서연은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친선 대회를 2주일 앞둔 어느 날 김서연은 교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동생 민수의 담당 상담사였다. 김서연 선생님이시죠? 민수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은 소식입니다. 민수 씨가 최근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 시간에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밖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하셨어요. 김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민수 씨께 자주 말씀하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누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희망을 발견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김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동료 교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방과 후 체육관. 김서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그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선생님,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강민준이 물었다.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김서연은 학생들을 둘러봤다. 20여 명의 학생들. 그들 모두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문제아들이 이제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친구들이 되어 있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김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사실,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학생들은 귀를 기울였다. 내 동생 민수 이야기는 했었지?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민수를 괴롭힌 일진 중 한 명이 바로 이 학교 출신이었어.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일진은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 그리고 거기서 민수를 만난 거지. 민수는 그 일진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걸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어. 그 일진이 이 학교에서 이미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걸.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 선생님, 최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거야. 복수하려고? 아니, 막으려고. 두 번째 민수가 나오는 걸. 두 번째 괴롭힘 가해자가 나오는 걸. 김서연은 학생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솔직히 두려웠어. 이 학생들 중에 누가 또 민수 같은 아이를 괴롭힐까? 누가 또 가해자가 될까?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너희들을 알아가면서 깨달았어. 너희들도 피해자라는 걸. 관심의 피해자, 이해의 피해자, 사랑의 피해자. 김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고개 들어봐.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관심을 받는 법을, 사랑받는 법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만약 선생님 동생을. 아니야. 너는 달라. 너는 변했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김서연은 모든 학생들을 둘러봤다. 내가 복수를 원했다면 너희들을 벌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치유를 원했어. 너희들의 치유, 그리고 나의 치유. 선생님의 치유요? 최민지가 물었다. 응, 나도 치유가 필요했어. 민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국가대표였으면서도 동생 하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게 나를 짓눌렀어.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치유해줬어.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됐어. 나 자신을. 그리고 민수를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체육관이 조용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 민수의 상담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민수가 많이 좋아졌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대.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요? 강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응,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민수한테 자주 했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민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찾은 거야.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생님, 강민준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김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짓들이 선생님 동생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최민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김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모두 미안해요, 선생님.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김서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너희들은 이미 변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미래를 바꾸고 있어. 그녀는 학생들을 안아주었다. 작은 책으로 큰 학생들을 안았다. 학생들은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후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희망의 눈물. 한참 후 학생들이 진정되었다. 김서연이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준비하자. 친선대회가 2주일밖에 안 남았어. 학생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우리 열심히 해서 선생님께 보답할게요. 민수 씨한테도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유도를 배우는 게 아니었다. 자신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훈련이 끝나고 강민준이 김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친선 대회 때 민수 씨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김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를? 네. 우리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민수 씨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민수가 아직 학교나 학생들을 두려워할까 걱정됐다. 하지만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볼게. 민수가 준비됐다면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김서연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우리 학교에서 친선 대회를 하는데 올래?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김서연은 조바심을 느꼈다. 민수야, 누나, 나갈 수 있을까? 학교에, 학생들 앞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누나가 있고 착한 학생들이 있어. 너한테 절대 나쁜 일 안 생겨. 하지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가고 싶어. 누나, 나도 변한 애들 보고 싶어. 나도 용기 내고 싶어.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누나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김서연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가 다시 밖으로 나온다. 학생들이 변한다. 그리고 자신도 치유되고 있다. 다음 날 김서연은 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수가 대회에 온대. 학생들이 환호했다. 진짜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겠다. 민수 씨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지.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자신들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민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강민주는 다른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야,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민수 씨는 우리랑 비슷한 애들한테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민수 씨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가 증명하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의 단합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았다. 작은 체구의 여교사 한 명.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수많은 인생을 바꿔놓았다. 대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학생들의 설렘과 긴장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 민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는 것.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친선 대회 당일. 학교 체육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학생들이 매트를 깔고 의자를 배치하고 현수막을 걸었다. 제1회 청소년 유도 친선 대회라는 글자가 체육관을 가로질렀다. 인근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착했다. 총 8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박 교장은 자랑스러운 표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김서연은 체육관 입구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준과 최민지가 서 있었다. 그들은 안내 요원 역할을 맡았다. 선생님 떨려요. 최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너희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민수 씨는 언제 오세요? 강민준이 물었다. 곧 올 거야. 김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 민수가 이곳에 오는 것, 학생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민수에게 큰 도전이었다. 오전 10시 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체육관 입구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25살의 민수였다. 그는 마른 체격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다. 민수야. 김서연이 달려갔다. 민수를 꽉 안았다. 누나.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민수는 체육관 안을 바라봤다. 수많은 학생들이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누나. 나 무서워.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다 착한 애들이야. 강민준이 앞으로 나왔다. 민수는 그를 보며 움찔했다. 강민준의 큰 체구가 위협적으로 보였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에요. 강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최민지도 다가왔다. 민수 씨, 저는 최민지예요. 저도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강해졌어요. 민수 씨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민수는 최민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다. 고마워요. 김서연이 민수를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했다. 체육관 앞쪽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다. 민수는 긴장하며 앉았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박 교장의 개회사 후 경기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열심히 시합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간 휴식 시간, 김서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 대회는 단순한 유도 시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증명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했고 어떤 학생들은 괴롭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서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고 격려하면서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제 동생 민수입니다. 민수는 과거에 학교 폭력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민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서연이 손짓했다. 민수야, 이리 올래?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누나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민수를 김서연이 안아주었다. 민수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은 학생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이리 올래? 강민준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민수 앞에 섰다. 민수 씨, 저는 과거에 다른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민수 씨가 아팠다는 거 알아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민준은 민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90도로 깊게. 민수는 그를 바라봤다. 과거의 공포가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준의 진심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변해주셔서. 그 순간 체육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강민준도 울었다. 김서연도 울었다. 최민지와 다른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들은 민수를 둘러쌌다. 민수 씨, 힘내세요. 우리가 증명할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민수 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젊고 밝은 얼굴들. 과거에 아팠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있는 얼굴들. 그는 느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작지만 확고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체육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김서연은 동생을 꽉 안았다. 5년 만에 민수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5년 만에 희망을 표현했다. 대회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축제였고 희망의 선언이었다. 경기가 모두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특별상을 받은 팀이었다. 변화와 희망상. 김서연의 학교 학생들에게 수여되었다. 강민준이 대표로 상을 받았다. 그는 단상에서 말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 상은 저희뿐만 아니라 변화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육관이 박수로 가득 찼다. 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체육관 밖으로 나왔다. 민수는 강민준과 최민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김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 교장이 그녀 옆에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학생들 안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물을 준 것뿐이에요. 꽃을 피운 건 학생들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체육관을 붉게 물들였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도 김서연과 함께 학교를 나섰다. 누나, 고마워. 뭐가? 모든 게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저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김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너도 나도 저 학생들도 우리 모두 계속 변해갈 거야. 응, 나도 다시 유도해볼까 생각 중이야. 김서연은 깜짝 놀라 동생을 바라봤다. 정말? 응. 오늘 학생들 보면서 느꼈어. 유도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구나.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누나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누나. 둘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다. 학교 뒤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다음 날 학교는 평소처럼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학생들의 눈빛이 더 밝았고 웃음소리가 더 많았다. 복도에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였다. 김서연은 교무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강민준이 1학년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최민지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 교장이 교무실에 들어왔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다른 학교에도 선생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방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김서연은 미소 지었다. 기적이 아니었다. 그냥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날 방과 후 체육관, 학생들이 다시 모였다. 이제는 30명이 넘었다.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학생들이 유도부에 가입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멤버들을 환영하는 날이에요. 김서연이 말했다. 유도부에 온 걸 환영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기술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강민준이 앞으로 나왔다. 후배들,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최민지도 미소 지었다. 우리도 처음엔 서툴렀어. 같이 배워가자. 체육관은 웃음소리와 격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교육이구나.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아니,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했고 그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빛나는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다. 한 사람씩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김서연은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체육관을 가득 채운 학생들 사이에서 빛났다. 크기가 아니라 존재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무시당하던 작은 여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그냥 인간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전체로. 왜냐하면 변화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희망도 전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강력하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체육관에 불이 꺼지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켜진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김서연이 심어준 희망의 불씨는 계속 타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